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울 수도 있고. 자, 칠판 봅시다. 오스나 오티입니다. 그냥 다들 지금 뭐 솔직히 기분 좋은 법원직 수험생이 높지만 없잖아요. 그죠? 조금 그냥 힘차게 그냥 밝게 합시다,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가 고민하고 뭐 괴로워해서 바뀔 거 없는 것들은 그냥 제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열심히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니까. 자,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오순환 동안은요, 밑에 보시면 49대 51의 싸움입니다. 49는 지금 조금 부족하신 분들일 거고요. 51은 조금 앞서 나가고 계신 분들일 건데, 사실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이제 OT를 할 건데, 가장 좋은 마무리 방법은요,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아시는 분은 본인이거든요. 그럼 내가 공부하는 스타일이 어떻고, 내가 하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만큼이고, 내가 약한 과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요, 저보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본인께서 결정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잘 결정하시는 분들을 이제 우리가 속칭 말로 공부머리를 타고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다 결정할 수 있는 분들께서.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는 OT는 차선책이에요. 이게 진리가 아니야. 제가 여러분들 오순환 동안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제가 쫙 얘기할 거거든요. 이건 어떤 거냐면 사실적으로 봤을 때 본인 스스로 결정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요. 제가 표준 FM을 제가 제시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것 그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OT를 잘 들으신 다음에 채팅창에 질문 하나도 없는데 원래 제 꿈이 유튜버거든요. 민법 말고 고양이나 음식 만드는 걸로 하고 싶었는데, 네, 저기 우리 직원분들 때문에 이 민법으로 또 이 유튜브 데뷔한다는 게 너무 좀 가슴이 아프네요. 아무튼 제가 쫙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처해진 상황과 성향 등을 파악해가지고 조금씩 운용해가지고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하는 김에 조금만 홍보할 게 있는데, 우리 아들내미가 돌고래 TV라고 돌고래 TV라고 우리 홍이가 그 게임 유튜브 방송하니까 친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49대 51의 싸움이다. 첫 번째 보시면 모의고사 점수의 문제인데, 일단 팩트부터 모의고사 점수가 높으신 분이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수가 낮으신 분이 떨어집니다. 뭐가 좀 안 맞죠? 김동진이 1순환부터 4순환까지 매번 강의할 때 했던 말이 모고 점수에 신경 쓰지 마라 라고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배신을 하고 있죠. 점수가 높은 사람이 높고 낮은 사람이 낮다. 김동진 사기꾼이었네. 그게 아니라, 자, 점수가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림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요. 남아있는 오순환 기간 동안에 앞으로 계속 전진을 합니다. 나아갑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높은 겁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점수가 높기 때문에 높은 게 아니라 점수가 낮기 때문에 불안감 같은 거 가지지 않고 내가 조금만 버티고 이를 악물고 지금 책만 보면 충분히 시험 붙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확신에 근거해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모고 점수가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방 맨날 메고 학원 오는 길에 울고 마치고 가는 길에 울고, 그죠? 내가 남아있는 기간에 열심히 한다고 될까? 라고 하는 불안감부터 가지거든요. 가뜩이나 체력이 지금 다 빠져있는 상태에서 머리가 막 복잡하고 불안해. 내가 이거 본다고 될란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걸음 걷고 주저주저 하죠. 내가 한다고 될까? 될 것 같은데 또 하다가 또 될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앞으로 쭉쭉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점수를 가지고, 지금 모고 점수를 가지고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모고 점수에 근거해가지고 높은 분들은 확신에 차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 모고 점수가 낮은 분들, 뭐 특히 오순환 때도 전범위 치르지 않습니까? 그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점수가 낮은 분들 같은 경우는 불안감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결과가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이 OT를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딴 게 아니라 점수가 낮으신 분들도 이렇게 가지 말란 얘기야. 충분히 매년 있습니다. 뭐 여기도 증인 또 있는데, 제가 심지어 작년 면접반 할 때 어떤 학생이 면접반에 앉아 있길래 제가 첫 마디 한 게 네가 시험 붙었다고? 점수가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되게 밝은 친구였어요. 그냥 본인 확신감 가지고 딱 한 번 울고 계속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좋았지만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하니까 결국 합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건너뛰지 마시고요. 중간 단계, 지금부터는 자신감과 확신이 중요한 문제다. 비록 내가 조금 점수가 부족하지만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나아가기만 하면 끝내는 합격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믿을게요, 그러는 거지? 자, 두 번째, 여러분들께서 착각을 많이 하시는 건데, 이 앞에 있는 그림 이거 제가 그린 건데 바꿨네요, 지인들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라고 하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되거든요. 자, 보세요. 상대평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100점이, 이제 평균 100점이 여기 칩시다. 있으면 이 결승선까지 최대한 뛰어가는 게임이에요. 최대한. 이걸 돌파하시는 분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8과목 전부 다 100점 받은 사람만 법원 공무원 될 수 있다 해버리면 아무도 준비 안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결승선까지 가장 가까이 간 사람 중에 시험날 딱 끊어버리는 거야. 딱 끊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시험일 놓고 가장 가까운 A, B, C, F, E까지는 시험 붙이는 거고, 오케이? 거기 미치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남아있는 오순환 기간 동안 공부를 할 때 완벽하려고 하면 오히려 무너집니다. 그냥 내가 완벽하게는 못하겠지만 이 법원 시험 치시는 분들 중에서 합격 커트라인 안에 들 수 있게끔 쭉쭉 일단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세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오순환 내내 공부하는 기간 도중에 본인 스스로 봤을 때 내가 이 시험일 기준으로서 합격생 멤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리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해보고 난 다음에 사후 평가를 받는 거지, 하는 과정 중에는 미리 당최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오순환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하실 때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에 대해서 자꾸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를 악물고 그냥 최대한 가까이 가보겠다라고 하는 마인드로서 남아있는 오순환을 보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자, 이제 시험 이제 2달 아직 안 되지만 2달 앞두고 포기했다고 합시다. 우리 여러분 냉정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딱 포기했어요. 뭐 여러 가지 포기하고 싶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뭐 저는 잘 이해 안 되지만 너무 적게 뽑는다. 포기하자. 지금 포기하고 2달 동안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친구 얻을 수 있을까요? 친구는 안 되잖아, 그렇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더 큰 거, 우리 4월 달부터 진짜 이 욕하면 안 되죠. 빌어먹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끼고 수업 듣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죠? 우리는 겁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클럽에 터였다고 또 우리는 휴원당하는 그런 약자 아니겠습니까? 그 억울한 걸 다 견디고 고생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아깝지 않습니까? 4, 5, 6, 7, 8, 9, 10, 11, 12월 그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이제 와서 꼴랑 2달 남았는데 2달 그거 무서워서 포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해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포기해봤자 할 것도 없고
포기해봐야 놀러도 못 가고, 그죠? 그러면 그냥 2달 동안 하던 거 더 열심히 하는 게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큰 이익이란 점이 충분히 증명됐을 거예요. 따라서 절대로 남아있는 기간 포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카페에 여러분 글 쓴 거 아실 거예요. 오순환 OT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시각에서 어떤 게 가장 궁금할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쫙 받은 게 있거든요. 자, 먼저 질문 하나씩 해결해보고 아주 큰 거는 잠깐 한번 쉬고 다시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1번입니다. 선생님, 김동진아, 1교시, 2교시 문제를 푸는 과목별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 1교시 때 영어, 국어, 국사, 헌법이 있었을 때 어떤 걸 먼저 풀 건가? 혹은 선생님, 1교시 특히나 영어하고 국어 같은데 과목별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중요한 문제죠. 근데 답변을 보시면 이 질문은요, 정답이 없죠. 왜냐하면 개인의 차이가 너무 많거든요. 또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똑같이 영어라고 하는 과목이 약하지 않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영어를 먼저 풀어야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마지막에 푸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마지막에 만약에 풀면 너무 긴장되면 자기가 더 영어가 안 읽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영어 먼저 푸시는 거예요. 반대로 먼저 푼 과목에서 조금 나 망쳤다라고 하는 기분이 들면 그 다음 과목도 자연스럽게 무너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가장 못하는 영어를 끝에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해진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올해 이 동행팀 오순환 같은 경우가 그 시험 치는 걸 이제 월요일 날 1교시 4과목 쫙 치고 목요일 날 또 한번 2교시 쫙 치게끔 바꾼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결국 어떤 순서로 풀 것인가, 그리고 각 과목별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요, 본인 스스로의 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감을 찾기 위해서 제가 올해 그렇게 오순환 돌아가는 시험 시스템에 대해서 변화를 시킨 거예요. 해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오순환 시간표를 이제 펼쳐보시면 나오지만 월요일 날 이제 1교시 시험을 쫙 봅니다. 보고 그날 이제 이후에는 수업 없어요. 목요일 또 아침에 이제 2교시 해가지고 법과목 4과목 시험을 쫙 보거든요. 하고 있으면 그날 수업이 없는데 이렇게 몰아가지고 월목에 한 템포씩 길게 호흡을 길게 해가지고 시험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험을 보면서 점수를 보고 눈물을 흘려라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몰아치는 게 아니라 호흡을 길게 하면서 스스로 감을 잡아야 돼요. 내가 1교시에서는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또 바꿔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더라. 계속 그렇게 해보면서 스스로 감을 찾는 거고요. 두 번째가 호흡을 길게 문제를 풀다 보면 느낌이 와요. 내가 어떤 과목은 몇 분, 어떤 건 몇 분. 혹은 영어 시험지를 대충 봤을 때 지문이 겁나 기네. 국어가 조금 짧네. 헌법이 와 이거 뭐지? 라는 생각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등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감이 딱 오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감을 잡게끔 하기 위해서 바꾼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오순환 동안 계속 시험 칠 거니까 시험 치는 족족 체크했다가 정리를 하시면 돼요. 해서 6번 여러분들 별표 치시고 시험이 끝나고 채점을 하고 난 다음에 점수에 괴로워하지 맙시다. 특히 49에 속하시는 분들, 본인 스스로 조금 내가 지금 조금 약하다 생각되시는 분들, 여러분들 울라고 시험 치는 거 절대 아니라니까. 괜찮아. 점수 신경 쓰지 말고 월목에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채점하고 난 다음에 울 게 아니고 바로 할 게 뭐냐면 냉정하게 시험 치고 채점하면서 복기, 내가 시험 친 과정이라든지 혹은 내가 분명히 이거 아는 건데 틀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복기를 하면서 스스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한 30분만 하시면 답 나오거든요. 하시고 찾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1교시 시험을 칠 때 이번 주 시험에서 발견됐던 문제점이 있으면 내가 이거는 다음번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극복을 해야지 했으면 그 계획을 그 다음 주 월요일 시험 칠 때 대입해서 한번 적용시켜보고 또 복귀하면 또 새로운 문제가 나오거든요. 계속 문제점을 극복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시험장 가면 진짜 그냥 쫙쫙쫙 풀리기 때문에 감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서 시험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감을 찾는데 오순환 때 호흡 길게 1교시, 2교시 월목 시험 치는 이유는 점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복기를 하고 시험 배분 순서, 시간 배분 등을 체크하기 위해서, 감잡기 위해서 하는 거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초시생분들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의고사 점수가 박살나는 바람에 멘탈이 깨질 것 같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혹은 선생님, 저는 점수만 보면 손이 떨려가지고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오순환 시험은 그냥 안 치고 싶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멘탈이 깨지지 않고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4월 달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봤을 때 점수에 대해서 집착했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점수에 집착하니까 그 다음번 시험 점수가 막 올랐습니까? 큰 도움 된 적 있습니까? 오히려 공부 겁나 하기 싫지 않았습니까? 이거 내가 한다고 되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점수에 집착을 했을 때 나에게 뭔가 유익한 그런 도움이 된다면 집착을 하세요. 근데 아마도 한 번도 그런 거 없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집착하지 않는 게 맞아요. 맞아요. 마인드 컨트롤 별거 없습니다. 이거 10번만 새기세요. 떨어지면 그만이다. 가정에 충실하자. 이게 떨어지란 말이 아니에요. 떨어져도 괜찮다. 못 자겠노.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하고 달려붙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시험 붙어야지 라고 해서 붙여줄 것 같으면 학원에 올 게 아니고 절에 가시고 교회 가시고 성당 가고 이슬람 사원 가서 기도하세요. 알라 신이시여 붙여요. 예수님 시험 붙여주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학원 올 게 아니라. 떨어도 괜찮다. 대신에 부끄럽지 않게 남아있는 기간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하는 인생 중에서 한 번도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과정을 마친 적 있습니까? 아마 한 번도 없을 거거든요.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선생님, 저 올해 꼭 붙어야 됩니다. 더 떨어지면 안 됩니다. 말하지 마세요. 이 중에서 떨어져도 괜찮다고 공부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습니다. 대신에 이 생각에 매몰되는 순간부터 잠을 못 자요. 소화가 안 돼요. 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잊으세요. 그냥 하자. 해보자. 질문 3번. 오순환 예습 어떻게 할까요? 전 두 번째 질문 보고 너무 귀여워서 웃었어요. 선생님, 오순환 동안에 W만 보면 충분한가요? 이 답은 미리 여러분 아시겠죠? 해독은 모의고사 수업과 별개로 하는 것인가요? 이 세 개 한번 제가 쫙 설명드려 볼게요. 근데 우리 저기 직원 실무자님께서 이 아이패드를 주시면서 이걸로 채팅 보면서 질문이 올라오면 좀 이렇게 맞춰서 하라 했는데 얘 꺼져가지고 화면이 안 나오고 연락 그러니까 열리네. 소리가 소리 좀 키워주세요. 소리 키워. 지금 잘 들려요? 나 안 나오는. 나오고 있어? 소리 올라왔어요. 알겠어요. 고함 질러 드릴까요? 여러분들 오순환은 사순환과 차이가 뭐냐면 사순환 같은 경우는 진모, 진도별 모의고사. 그러니까 예습이 정말 중요한 거지. 그 전날 예습을 열심히 하신 다음에 시험 치고 수업 듣고. 근데 오순환 여러분들 전범이거든요. 예습해보세요. 내일 예를 들어서 내일이 목요일입니다. 민법, 민소, 형법, 형사 칩니다. 예습해보세요.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순환 같은 경우는요. 예습이 큰 의미가 없어요. 하고 있는데 해독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업과 별개로서 제가 해독 잡는 그 계획을 좀 이따 할 거니까요. 수업과 별개로 진행하는 거, 투트랙. 수업은 쭉 가고 해독을 하는 거지 수업과 해독을 맞출 필요 전혀 없습니다. 2번입니다. 해독은 W면 충분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W에 있는 것만 100%도 필요 없죠. 90%만 와도 시험 붙고 남으니까. 그래서 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특히나 물론 당연히 기본서도 보고 하면 좋은데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기본서도 보고 W도 보고 하는 사실 힘든 일이기 때문에 W 내용에 집중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고 W 볼 때 여러분들 혹시나 중요하다고 별표 쳐 있는데 내용이 전혀 생각이 내지 않는 분들께서는요. 사순환 강의 있지 않습니까? 그분만 빨리 한번 돌려가지고 캐치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시면 되고 W면 충분하고 남습니다. 그 이상 볼 수도 없습니다.
설정을 조절할 수 있어요. 얘가 시리예요? 시리야. 용답은 했네. 이 치아보라 그냥. 뭐 채팅 올라오지도 않는다. 아까 올라왔던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또 저의 첫 유튜브 라이브 데뷔가 엉망진창이 되네. 자, 여러분들 그 캘린더 한번 잠깐 꺼내 보시죠. 캘린더. 오순한 그 캘린더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거 보면 여러분들 월요일하고 월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오전에 이제 1교시, 2교시 시험만 보고 수업이 없습니다. 시험만 딱 봅니다. 그럼 이제 시험 치고 채점을 하고 제가 했던 얘기들 복기를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작업을 먼저 하시고 오답도 간단하게 W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W 볼 때 이건데 내가 이건데 왜 틀렸지? 이런 생각들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시고 그 이유는 저랑 조금 뒤에 세울 본인의 계획서대로 해독을 돌리시면 됩니다. 월목은 이제 정리가 됐다. 시험 치고 문제점 복기하고 해독 돌린다. 끝. 월목은 됐고요. 다음에 나머지 요일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면 되죠. 수업 듣고 수업 내용을 빠르게 이제 복습을 하시면 되는데 새로운 내용 거의 없기 때문에 복습 빨리 끝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복습 다 하면요 또 본인만의 그 계획서대로 해독을 돌리시면 됩니다. 마지막 일요일 같은 경우는요 이제부터 일요일 또 공부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해서 오전만 조금 푹 주무시고 오후 저녁 밤은 이제 공부하는 걸로 잡으시고 오전 시간 쉬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또 본인 계획대로 해독을 돌리시면 되니까 별 문제가 크게 없으실 겁니다. 자, 이제 질문 4번입니다. 해독 방법 및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많았던 질문. 하루에 이제 해독을 할 때에, 그러니까 수업 빼고 본인만의 공부를 할 때 몇 과목을 공부해야 할 것인가? 세 번째도 은근히 이제 고민이 많죠. 분명히 제가 W를 볼 때, 제가 그때 봤을 때, 내가 이거 아는 내용이다라고 해서 삭제를 했는데 또 틀렸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해독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W를 볼 때 이렇게 사선으로 지운 게 있고 지우지 못한 게 있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사선으로 지운 거를 아예 보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지운 거는 좀 아는 내용이니까 빠르게 봐라. 빠르게 봐라. 밑줄 친 거 땅땅 찍고 넘어가라. 근데 아직까지 지우지 못한 내용 중에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금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내가 알겠다 혹은 외우겠다 그런 마인드로서 접근해가지고 진하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두 번째, 하루에 몇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가? 이것도 정답이 없는 거예요. 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좀 성격이 좀 급한 편이기도 하고 좀 지겨움을 빨리 느끼기 때문에 민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과목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보면 막 짜증이 올라왔어. 어떤 걸 보면 형벌을 봐도 싫고 다 싫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 여러분들 계속 돌려서 봤었어요. 저는 보통 2-3과목씩 봤거든요. 근데 성격이 저처럼 이제 조금 지겨움을 빨리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한 3과목 조금 많을 수 있으니까 한 2과목 정도 배치를 해가지고 공부하시고 말고 좀 진득하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과목 쭉 보도 관계없습니다. 해서 하루에 얼만큼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개인의 취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니까 알아 선택하시면 될 문제고 이거요. 갑자기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 형식적인 방법에 지나치게 매몰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OT 계획 세울 때 뭐 사해독 이런 얘기 하는데 꼭 사해독을 할 필요 없어요. 7해독도 괜찮고요. 2번 봐도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의 표준에 대해서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형식에 너무 지나치게 매몰되지 마시고요. 조금 느슨하게 자기한테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해독할 때 분명히 선생님 이렇게 뭐 W에 있는 7번 지문 지웠는데 시험 칠 때 틀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죠. 다시 보면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다시 틀려주면 고마운 거 아니에요? 만약 그때 틀리지 않아가지고 내가 확실하게 안다고 착각을 했는데 그게 실제 시험장에서 나왔어. 실제 시험장에서 실수했으면 그게 진짜 큰일 난 거지. 오히려 모의고사 단계에서 한 번 더 날 위해서 이게 신께서 기회 줬구나. 나는 이걸 왜 틀렸는가에 대해서 다시 보면서 지웠는데 내가 틀린 이유가 뭐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둘 중에 한 개죠. 암기사항인데 암기가 부족한 경우.
혹은 잘못 이해한 경우. 그럼 암기가 부족한 경우라면 야무지게 한 10번 손으로 쫙 쓰면서 확실하게 이번에 딱 외워놓고 내가 다시는 안 틀려야지. 그럼 안 틀립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된 부분인 경우라면요, 해설지를 보시면서 한 번 더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구나 해서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다시 보면 될 문제이지 절대 기죽으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앞으로 시험 많이 볼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해독 계획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는요, 다른 얘기 조금 더 하고 한번 쉬었다가 조금 얘기할 게 기니까 그때 다시 하도록 할게요. 조금 뒤에 다시 할게요. 엠넷에서 맨날 그러죠. 다 1분 뒤에 한다고 그랬고 다음 주로 밀어버리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질문입니다. 시험 보기 하루 전날, 이제 긴장되죠. 시험 당일날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의 문제. 이것도 결국은 스스로 정하고 준비를 하는 건데, 스스로 정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왜 하느냐, 이거.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여러분들 시험 전날 있잖아요. 26일이겠죠? 진짜 긴장돼가지고 잘 책에 있는 글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미리 내가 시험 전날 뭘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준비하지 않은 학생은 그 소중한 날을 우왕좌왕하다가 시간 보내요. 민법 조금 보다가 뭔가 형법에서 그게 배임죄가 됐는가 안 됐는가라고 한 생각이 드는 순간 뛰어가서 또 형법 책을 꺼내와. 아, 배임죄가 안 됐구나, 그렇구나 하는 순간에 또 국회 파트가 기억이 안 나. 또 국회 봤다가 해서 우왕좌왕하다가 시간 다 보내거든요. 해서 여러분들 오순환 이제 1회독, 2회독, 3회독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때에 시험 전날 어떤 걸 볼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노트 등에 메모 등을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특히 이때 어떤 걸 정리를 하느냐, 휘발성 강한 과목이 있죠. 민소법, 형소법 같은 경우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조금만 안 보면 쉽게 까먹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약한 과목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데, 준비는 어떻게 하냐, 디테일하게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순환 1회독, 2회독 하는 단계에서 딱 봤을 때 지금은 W 보니까 알겠어. 근데 본능적으로 느낌이 와요. 내가 이거 지금 알겠지만 또 3, 4일 뒤면 또 까먹겠는데 싶은 내용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압축해가지고요, 정리를 미리 해뒀다가 나중에 시험 치기 전날에 딴 거 보지 말고 그거 한번 쫙 보고 일찍 누워서 눈 감고 힘 해보겠다가 다음날 가가지고 한번 쫙 풀고 나오시면 진짜 좋은 결과 필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시험 당일날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시험 당일날 한번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미리부터 지금부터 잠 안 오면 시험 당일날 아침부터 시험 칠 때까지 본인이 어떤 걸 할지에 대해 자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긴장감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자, 아침에 무엇을 볼 것인가? 이거는 되게 간단한 문제인 게, 아침에 물론 아침에 영어 독해 지문 한두 개 정도 푸는 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익숙해지니까. 그거 말고 본격적으로 뭘 볼 것인가? 당연히 헌법과 국사를 보는 게 맞죠. 둘 중에 한 개도 괜찮아요. 아무튼 헌법, 국사를 볼 때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볼지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세요. 미리 준비할 때 특히 국사 같은 경우, 헌법 같은 경우는 조금 따로 메모하기 힘든 과목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요, 문방 가서 포스트잇 사가지고 시험 전날, 아침날, 당일날 빨리 볼 것만 포스트잇 타닥 붙여가지고 빨리 한번 눈 도장 찍는 식으로 타닥타닥 넘길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하시고 점심 식사 하시고 무엇을 볼 것인가예요. 점심시간에 1교시 망쳤다고 집에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올해는 힘들 것 같아, 나 1년 더 할 수 있게끔 도와줘 하시면 안 돼.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냥 점심 식사 간단하게 하시고 짧게 도신 다음에 바로 이제 2교시를 준비하는데, 이거 시험장 노트. 그렇지. 그럼 선생님 아무리 네가 민법 강의하지만 민법만 보란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들었던 여러분들 시험장 노트를 보시면요, 이렇게 펼쳐보면 이 접는 공간이고 이쪽은 더 내용이 이미 돼 있고 여기는 지금 현재 공백으로 비어져 있지요. 그죠? 이 공백에다가 민소, 형소, 형법 내용까지도 같이 정리해 두세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특히 재수. 그거는 어쩌
방금 보면 푸는 거고 안 보면 못 푸는 거지 똑같아 보이는데 안 그래, 그죠? 그런 것들을 1회독 할 때부터 나올 때마다 노트 여백에다가 적어두세요. 사기행렬배도 마찬가지야. 적어두세요. 제가 적는 방법은 제가 뒤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럼 이제 2교시 시험 칠 때는 심플하게 노트 딱 펼쳐가지고 민법 한번 쫙 보고 남는 시간에 가필한 거 한번 쫙 보고 시험 치면요, 최소한 2-3문제 이상 건질 수 있거든. 그러면 시험 붙을 수 있어요. 6번째 질문입니다. 5회독, 해독, 특히 첫 번째 볼 때 선생님 빠르게 보는 게 좋습니까? 진하게 한 번 보는 게 좋습니까? 빠르게 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천천히 진득하게 꼼꼼하게 다 보는 게 좋습니까?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르고 진하게 보는 거예요. 알파고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진하게 빨리 보는 거, 다다다다다 보는 거야. 근데 이 OT 지금 듣는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이게 가능하신 분은 없죠? 대한민국 몇 명 있겠어요? 선택의 문제인데, 우리 법원직 시험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솔직히 내용 자체가 엄청 어려운 게 아니라 양이 엄청 많죠. 양이 엄청 많으니까 기억에 나지 않아서 틀리는 문제가 많은 거지, 진짜 이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손도 못 대겠는데 글쩍글쩍 그런 문제는 거의 없죠. 따라서 법원직 시험 같은 경우는요, 둘 중에 한 개를 꼭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빠르게 여러 번 보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기억만 나면 되거든요. 100%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해도 방금 봐서 머리에 좀 그 기억만 조금만 남아있으면 정오를 가릴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빠르게 보시는 걸 권하는데, 이 빠르게 본다는 거하고 건성으로 보는 건 다른 문제인데, 빠르게 보라 그랬더니 건성 대충 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남아있는 기간에 민법은 100번도 보겠네요. 그냥 쭉 넘기면서. 안 그래, 그죠? 그래서 빠르게 보는 것과 건성 보는 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서 이 빠르게 보기 위해 제가 사순환 할 때 계속했던 이야기가 사선을 이용해서 지워라. 그래서 사선 가지고 지웠던 지문 같은 경우는 알려고 하지 말고 기억을 되살리는 느낌으로 빠르게 보시고, 지우지 못했던 내용 같은 경우는요, 내가 다음번에 볼 때는 꼭 지우겠다는 느낌을 가지고 한 번 더 조금 더 시간 투자해서 보셔가지고요, 지웠던 부분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절약했던 부분을 못 지운 부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보시면서 좀 빠르게 2, 3, 4회도 가시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것도 개인의 취향이 중요한 문제니까 뭐 달리 생각하시면 또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빠르게 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해독 계획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순환 이제 계획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게 제가 지금 좀 할 게 많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해서 채팅창 한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0분만 쉬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